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갑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발병된 지 1년 됐다고 하네요. 벌써. 캘리포니아 상황이 많이 심각해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코로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반가우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렇죠. 얼마 전에 미국이랑 한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맺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가장 주목받은 거는 이제 미국의 mRNA 백신 생산하는 모더나라는 회사와 또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국에서 백신의 완제품을 이제 생산하기로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부터 이제 국내에서 mRNA 백신이 출시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mRNA 백신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모든 플랫폼의 백신들을 한국에 생산하고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이제 한국이 많은 백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백신들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벌써 받으셨죠? 저는 이미 다 맞고 2차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백신 맞으면 이제 해외 갔다 와도 증상만 없으면 격리 안 해도 되죠. 예,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죠. 2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또 한편에서 인도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새롭게 놀라웠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인도의 겐제스강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 버려?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조사를 하고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옛날에 화장할 때 3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2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돈 없는 가난한 집에서 이거를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시체를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깨에 이렇게 들고 어디든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지금은 발견한 시체들이 다가 아니래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가족도 걱정 많이 되겠네요. 네, 저번에 그래도 샤트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2월쯤에 할머니, 할아버지, 논생 다 코로나 걸렸었고요. 아이고. 그때는 지금처럼 엄청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약간 잘 치료를 받고 다 나았어요. 네. 논생은 그때 어려서 약간 집에서만 자기 격리만 한다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만 했고, 그래도 인도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사실 인도가 3월 초에 이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면서 아주 정책적으로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도 제한을 했었었고요. 식당이나 이런 카페도 잘 못 가게 막는 정책들을 사실 잘 수행했고, 인도가 일단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안정이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쩌면 이제 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워낙 백신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쭉쭉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풀어봐 그랬는데, 이 풀 때 천천히 풀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다 풀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특히 인도는 종교적 성향이 많이 강하시잖아요. 그런 게 딱 풀리자마자 막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이제 종교 축제나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일단 백신 접종이 충분히 오르기 전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너무 급격하게 낮추면 인도처럼 갑자기 확진자 거의 한 달 사이 40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다른 국가들한테도 주는 경종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도의 그 쿰브멜라 축제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쿰브메라가 메인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2년 만에 한 번만 오는 행사거든요. 쿰브메라에 약간 7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7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 정도 가는 행사인데, 네, 이제 인도 인구를 보면 정말 막 이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갔죠.
인구가. 예. 뭐 정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본인이 믿고 있는 이런 행사에 안 가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아예 막아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도 마스크 안 쓰거나 기본적인 예방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더 더진 거지. 그래도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긴 있는데 근데 막 내가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내가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도는 대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10명이나 이렇게 같이 사는 문화가 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약간 한국에서 문자 발생하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문자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런 예방책이 있다 해라. 우트라칸드라는 조에 있는 도시거든요. 쿰브밀라가 일어났던 거는 거기에 있는 장관분이 괜찮아 우리를 이 신이 살려줄 거야 이런 트위트까지 했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라 이런 거까지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신이 있으니 막 다 하겠지 이래서 그냥 간 건데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인도에서 좀 놀라운 게 새롭게 블랙 바이러스랑 화이트 바이러스, 펑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블랙 펑거스나 화이트 펑거스 그런 거로 걸린다면 거의 50% 정도 사망률이 된다고 해서 지금 더 악몽이 꾸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다들 너무 이렇게 쫄아져 있더라고요. 사실 좀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곰팡이 감염증, 그러니까 털곰팡이 감염이라 그래서요. 일단 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오래 쓰신, 특히 지금 코로나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 계열을 치료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부비동이나 이런 데 침범하거나 이제 연부 조직 같은 게 침범하게 되면 다 녹아내리는 그런 형태여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역이 떨어진 분한테 사망률 50% 이상 그런 무서운 질병이 같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아요? 산소통, 화장터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멕시코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그 산소통이 부족해가지고 멕시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훔치기도 했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였는데 지금 멕시코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상태예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는 20만 명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거기에다가 인도 사람들 말로 들으면 약 2주 안에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백신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들었던 거는 새롭게 백신 생산을 한다면 한 달에 약간 1.5억 정도 백신이 더 만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인도 인구가 14억 정도 가니까 1.5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간 빠르게 다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네네. 이거 인도 단독으로 문제 아니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도 큰 효과가 있다. 우리 뭐 한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 나라에만 있는 효과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우리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차피. 1월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1월 때 영국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 그 자녀분들 학교 이제 다니고 있나요? 네, 한 3월 말부터 가기 시작했고 4월부터 풀타임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교실에서 마스크도 안 쓴대요.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옮길 때는 마스크 쓰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버블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스크 안 쓰고 대신에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에서 자가 테스트 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그리고 영국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도 엄청 줄였어요. 그때는 한 매일 6만 명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2,500명 정도 나왔어요. 많이 많이 줄었네요. 좋아졌네요. 네, 많이 줄었죠. 저희 엄마, 아빠, 동생까지 백신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 영국 전체 인구 6,600만 명 중에 3,800명은 첫 번째 주사 맞았고 2,300명까지 두 번째까지 맞았다고 한대요. 그 당시에 또 병실도 굉장히 부족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또 상황이 많이 좋아졌나요? 입원자도 엄청 줄었죠. 요새는 영국에서 매일 확진자는 5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1,000명 이상입니다. 영국은 얼마 전에 봉쇄 단계를 한 단계 더 내렸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전과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전에는 거의 완전 락다운이었고 사실은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이 동네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이거 데이트나 그런 거는 절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1년 넘게 약간 섹시스 나라로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면 데이트 못하고 모르는 사람 못 만나니까 네. 뭐 스킨십도 못하고 그쵸. 그렇게. 근데
5월 17일부터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사 많이 나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데이팅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첫 데이트 전에는 코로나 검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음성 테스트 제출해야 되나. 근데 영국에서 그 노 마스크 문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축구 결승전에서 네.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마스크 안 하고 있고 응원하고 끝나고 나서 뭐 파티하는데 그건 다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네. 봉쇄하기 위해서 약간 실험으로 대형 행사 네. 11개 정도 그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참석하는 거 좀 허락했어요. 오. 그래서 축구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결승 전에 일단 음성 테스트 받고 결승전 끝나고 또 5일 안에 음성 테스트도 한번 나와야 돼요. 아, 나와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 11개 행사 중에서는 한 합해서 6만 명 집합했는데 한 15명만 그 확진됐다고 우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볼 씨는 그럼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시도였다 아니면 너무 급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거 그 정부는 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 만들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동시에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 급하게 나온 김에 맞아요. 조금 연장했어야 됐는지 좀 걱정되네. 생각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영국은 작년 말부터 아주 심한 락다운 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엄청 지쳤거든요. 답답하죠. 그리고 뭐 영원히 이거 사회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방역 조치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백신을 맞는 사람과 많아지면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국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현재 이제 6월 달에 유행 상황이 많이 안정되는 한 뭐 500명 미만 또는 뭐 많아도 1000명 미만으로 통제가 된다 그러면 7월 달부터는 조금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워낙에 4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4월부터 계속 확진자가 500명, 700명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다가 네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7월부터는 완화된 안을 하려고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뭐 학교도 문제 없이 조금이라도 다녀도 희망이 되고 보이는. 회사도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 인도에서 지금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상 상태잖아요 지금. 맞아,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인도에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많은 상황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쵸. 기도밖에 못하죠 저도.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그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옛날에 뉴스에서 봤을 때나 뭐 사람들이 의견을 봤을 때 파이저이 제일 좋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인도에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인도에서 만드는 백신이 2개밖에 네, 없긴 네. 없어요. 근데 정말 이제 위험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사실 있었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 연구 때는 화이자가 좀 효과가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요. 네. 이제 임상 연구는 이제 연구가 시행되는 대상도 좀 다르고 국가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정확한 자료는 실제 접종을 했는데 효과가 괜찮냐 아니냐를 따져봤는데 뭐 영국 결과도 그렇고 이탈리아 결과도 그렇고 우리나라 결과도 많은 접종자 대상으로 해서 실제 봤더니 예방효과 거의 같더라. 예방효과는 80에서 90%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둘 다 효과 같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예방 효과도 90% 이상 잘 유지돼서 효과 차원에서는 둘 차이 크게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상 반응 우리가 부작용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상 반응의 전체 숫자를 비교해 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단기간에 뭐 3천만 명, 4천만 명씩 맞다 보니까 100만 명이 10명이어도 뭐 30명, 뭐 2, 300명씩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빈도가 높아 보여서 그렇지 전체적인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의료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한국에서 교수님의 생각하시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작용 걱정이 많은 편인 것 같나요? 근데 이제 접종이 진행되면서 일부 이상 반응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접종 동의율이 60%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지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예방접종한 데이터들이 좀 쌓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백신 예방접종 효과가 거의 90% 이상 나타난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도 한 0.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증 이상 반응도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이나 큰 차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예약하고 노쇼하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대신에 맞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네. 좀 거부감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일단은 좀 맞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맞으려고 하고요. 아예 안 맞겠다고 나는 절대로 안 맞아 이런 사람 사실 설득하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맞을까 말까 걱정하는 분들, 이분들을 설득을 잘해서 접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어떻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접종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쇼로 등록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개별 의원이랑 병원에 연락하시는 거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IT 회사들 몇 군데에서 통보해주고 예약해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연락이 와서 그거에서 푸시 메시지가 오면 그거에 응답해서 갈 거예요라고 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6월 달에는 갖춰진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뭐 접종도 많이 하고 있고 테스트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가라앉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 하수 검진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급격적으로 그 확진자 늘릴 건지 예상할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냄새 탐지견 있잖아요. 그 뭐 공항에서 마약 발견하고 그 코로나 발견할 수 있는 그 탐지견 좀 훈련 시켰대요. 하수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유전자가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확진되는 숫자가 적지는 않더라도 그게 양이 많으면 이거 숨어있는 확진자가 훨씬 많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 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유행 상황이 어떤지를 예측하거나 또는 이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현재 하수를 이용하는 이제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를 통해서 이제 확진하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할 때 암을 이제 걸러내는 그런 개도 이제 실험이 된 적 한 번 있었었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대부분 냄새로 이제 판단할 건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떤 냄새를 이제 내기 때문에 확인하는지 증상이 가벼울 때 또는 증상이 없을 때라든지 증상이 심할 때에 따라 다른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시작점일 것 같아요. 네. 그 PCR 검사라는 게 그 면봉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검사 하는 거고요. 맞죠? 자가검사 키트는 본인이 면봉을 코에다 찔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료진이 할 때는 사실 인정사정 없이 푹 찔러가지고 깊숙이서 찌르니까 진짜 제 생각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걸려서 엄청 아픈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정확도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자가검사 키트는 그냥 저도 제가 한번 검체 채취를 해봤는데 그 환자한테는 푹 집어넣는데 저도 막 푹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 딱 잡고 해봤더니 환자한테 넣는 것보다 3-4cm 못 넣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아파서 그만큼 이제 이 검사가 좀 아프니까 그 자가검사 키트는 이제 그런 검사도 자기가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잘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되는 검사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했던 거는 영국에서 이 그 자가 집단 키트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어디 들어가면 열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열책 대신에 그 자가 진단 키트 해서 결과 나온지 안 나온지 좀 어느 정도 보고 그 진단 키트 대신에 그냥 열책하는 거 더 효율적인가. 최근에 이제 그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비교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상하고 호흡기 증상 있는지랑 열로 이제 걸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는 검사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걸러내는 수준이 오히려 증상하고 열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게 아니냐 얘기가 사실 좀 나오고도 있어요. 얼마 전에 호텔 하나 예약했었는데 제 이름으로 하니까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전화 오더라고요. 체크인할 때는 그 음성 테스트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작년 2월부터 해외 가본 적이 없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국 분하고 같이 1년 내내 생활했는데 왜 한국 분한테 요구하는 거 외국 분한테 요구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뭐랄까 한국 뉴스에도 외국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강제 테스트 하시는 거 알죠? 저도 그렇죠. 강제로 테스트 받았는데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들어가자마자 안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왜 안 되냐? 외국인은 우리가 안 받아요. TV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위험해 안 돼요. 우리 손님들이 다 불쾌해요. 안 된다고요. 외국에 안 나간 지 저도 2년 거의 됐거든요, 이제. 그냥 손님들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손님들한테 그럼 여러분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 앉으면 불편한 사람이 손 이렇게 하시니까 다들 안 불편하대요. 그래서 먹고 가긴 했어요.
외국인 분들 갑자기 강제 검사 시켰었던 그거 취소하게 하느라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연락도 하고 막 이거 절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1-2주 만에 그게 아마 취소가 돼가지고 맞아요. 아까 식당에서 경험하신 얘기들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불릴 것 같아요. 아직도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그 네.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든 전 세계가 이제 같이 유행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우리 강남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이라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가 여기 와서 교수님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이제 이 정보를 인도에 좀 전달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파이팅! 파이팅. 지난번에 교수님 오셨을 때 내년 봄쯤이면 아마 코로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이렇게 새롭게 돌아오는 겨울에 우리가 크게 유행 없이 잘 지내고 나면 그리고 사망자도 좀 줄어들고 예방접종한 사람이 많아서 전파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제 코로나도 뭐 우리가 이제 감당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될 거야. 그 정도로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코로나를 대할 때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내년 봄 정도 되면 좀 약간씩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도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솔직히 이제 1월에 왔을 때 영국 상황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상황 바뀌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인도의 미래가 아닌가. 그 멕시코의 미래가 아닌가. 결국엔 이 지구의 사태가 좀 해피엔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개월 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도록.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별다리 연구소 다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코로나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예방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백신 접종 꼭 맞으시는 게 본인의 이제 감염이라든 본인의 건강을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백신을 맞았을 때 또 장점은 내가 안 걸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임신부라든지 건강 상태 너무 안 좋아서 못 맞는 분들도 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예방 접종을 하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중요합니다.